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동사 이어서 볼 건데 페이지는 130쪽이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우리 4월 2일 목요일 수업 분이에요. 4월 2일 목요일에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진도 분량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책 130쪽 보시면 우리 조동사 A, B, C 해서 총 몇 개 있어요? 3개 나와 있죠. 보면 must, have to, shoul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can과 may 지난 시간에 한 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내용으로 can과 may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형 could, might도 알아두라고 했고 be able to 동사 원형 이것도 알아두라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can과 may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주는 must, have to, should 이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동사 다시 떠올려 볼까요? 조동사는 뭐가 조동사라고 한다고요? 동사를 도와줘서 의미를 더 다양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3가지 법칙이 있었죠. 뭐예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적었는데 또 적어보면 첫 번째로 조동사는 혼자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요. 연속으로 2개 못 쓴다. 그래서 I will,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은 쓸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동사 특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ust, 첫 번째로 must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 우리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알고 있는 뜻 뭐가 있나요? 선생님이 예상해보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 다 알고 있죠. 우리 must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떠오르죠.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You must keep your promises 해서 너는 우리 keep이라는 동사 앞에 must가 와서 뭐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고 너는 지켜야 한다, 너의 약속을 이라고 해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죠. 그런데 우리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 말고도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너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강한 추측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may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요. 우리 may 첫 번째 뜻으로 선생님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요것도 추측이긴 한데 이때는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했죠. 50% 정도. 그래서 she may not be Australian 하면은 그녀는 호주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호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문 보세요. He must be very diligent 라는 예문이 있는데 그는 매우 부지런함에 틀림없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강한 추측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그는 부지런할 확률이 엄청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한 추측이면서 내가 확실한 근거와 느낌을 가지고 강한 추측을 할 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때 must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의 must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 두 개는 해석으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해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힌트가 있다면 우리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우리 must 뒤에 주로 비동사가 옵니다. 우리 조동사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비동사 뭐 am, are, is 이런 거 쓰는 대신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를 써줬어요. 그런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가진 must일 경우에는 주로 must 뒤에 be가 와요. 그래서 요게 힌트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장을 뭐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좀 해석으로 구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부정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can과 may의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동사 can이나 may 그리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네를 갈라서 이 사이에 뭘 넣었어요? not을 넣었잖아요. 맞죠? 첫 번째로 must 동사 원형 갈라요. 이 사이에 뭘 넣는다? 이 사이에 갈라서 not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must not 동사 원형이 되고 must not을 줄여서 쓰기도 해요. mustn't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must와 동사 원형을 갈라서 not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 뜻은 뭐가 될까요? 이때 뜻은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must not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문장 한번 봐주세요. He must be a teacher. 우리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는 선생님이 틀림없다. 그는 선생님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우리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 그는 선생님 일리가 없다. 이거의 반대말을 써주고 싶을 때는 우리 must not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He cannot be a teacher.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는 지금 cannot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낼 때 부정문은 우리 must not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면 되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되는 must의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cannot으로 바꿔 써준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부정문 만드는 법. 요 두 가지 뜻도 must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 그리고 우리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될 때 그는 선생님 일리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해석된다는 거. 해석이 그러면 요것도 있고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must의 부정문.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must 우리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ave 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an이나 may나 우리 mus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조동사의 형태가 바뀐 적은 없죠. 그런데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 배우면서 혹시 be able to 동사 원형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나세요? 이때 be가 선생님이 주어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is, was 또는 am, are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죠. have to도 똑같아요. have to의 이 have도 계속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밑에 세 가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have to도 있고요. 3인칭 주어 단수가 오면은 has to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일 때는 우리가 had to를 써줍니다. 선생님이 화살표를 해놨는데
그러면 얘네가 부정문일 때도 형태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have to의 부정은요. don't have to가 됩니다. has to의 부정문은 뭘까요? doesn't have to가 됩니다. had to의 부정문은요. didn't have to가 됩니다. 그래서 have to라는 I는요. 이렇게 have의 모양이 계속 변합니다. 부정문일 때는 don't, doesn't, didn't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듯이 이렇게 앞에 do 동사를 갖다 붙인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자꾸 변하는 이 have to의 뜻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have to, has to 모양은 다르지만 얘는 어떨 때? 얘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has to를 쓰면 되잖아요. 어쨌든 have to나 has to의 뜻은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must랑 뜻이 똑같아요. 이럴 때는 must랑 똑같이 써요. 자, 그러면 had to는 우리 had가 과거형이니까 해석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해야 했다라고 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정문도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부정문.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얘네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면 안 된다 였잖아요. 우리 must나 동사 원형은. 근데 얘네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조차도 강한 의무를 나타내죠.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은 그냥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간 충고같이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의무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didn't have to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이 뜻에 바로 과거형으로 써주면 돼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도 되었다 라든지 뭐뭐 할 필요 없었다. 그냥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have to가 부정문일 때는 우리 must not 동사 원형이나 cannot 동사 원형 이들과 뜻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have to, has to 같은 경우에는 must랑 똑같이 쓰인다고 했는데 부정문일 때는 우리 뭐라고? must나 동사 원형이나 cannot 동사 원형과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화면에서 계속 잘리게 나왔겠네. 그렇죠. 그래서 have to 긍정문일 때 뜻 have to, has to는 뭐뭐 해야 한다. had to는 뭐뭐 해야 했다라는 과거를 나타내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didn't have to는 그냥 요것의 과거형 뭐뭐 하지 않아도 되었다, 뭐뭐 할 필요 없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have to 부정문일 때 must나 동사 원형, can나 동사 원형과 뜻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포인트로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have to를 활용해서 우리가 부정문 만드는 방법 봤는데 의문문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예문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예문은 I have to tell you everyth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죠. have to 말해야 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근데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하니? 라고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그냥 이 앞에다가 do 써주면 됩니다. Do I have to tell you everything? 끝에 물음표.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he has to make a dinner. 그녀는 우리 has to 어떨 때 쓴다고 했어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보세요. 지금 주어가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이죠. 그래서 지금 has 썼죠. 그래서 그녀는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을 이라는 문장인데 얘도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녀는 저녁을 만들어야 하니? 라고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에도 그냥 do 쓰면 될까요? 아니요. 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우리 do, does, did, do, does 기억나시죠? 얘는 does를 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때 has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앞에 does 이미 3인칭 단수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does를 써줬기 때문에 이때 has는 뭘로 바뀐다? have로 바뀐다. 그래서 does she have to make a dinner? 하고 물음표. 아시겠죠? 우리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3인칭 단수 주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앞쪽에 갑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does she have to make a dinner? 이라고 문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ave to 내용 받고 그 다음으로 우리 should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우리 should도 많이 봤죠? should 같은 경우에 책에 보시면 A, B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의무 필요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B는 충고를 나타내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책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뜻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뜻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should 옆에 바로 뜻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그냥 충고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hould 보면은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많은 문법 책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충고의 개념,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should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우리 must와 have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 You should leave now. 이거 해석할 때 너는 지금 떠나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는 지금 떠나는 것이 좋겠어. 이런 충고의 의미가 사실 더 맞다는 거. 뭐뭐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이 원어민이 받아들이기에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should의 동사, 부정문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ould라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릅니다. 그 다음에 not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should not 동사 원형이 되겠죠? 이 should not도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shouldn't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정문일 때는요. 부정문일 때는 뜻이 선생님이 아까 shou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충고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부정문일 때. 이때는 부정문일 때는 의무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랑 뜻이 같나요, 지금? 위에 올라가시면 must나 동사원형 옆에 선생님이 뭐뭐 하면 안 된다 적어놨죠. 여기도 보시면 should나 동사원형 옆에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적어놨죠. 우리 should의 부정형, 그러니까 should나 동사원형일 때는 충고로서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무로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must나 동사원형과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must나 동사원형이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We shouldn't go to that restaurant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지 않는 곳이 좋겠다. 저 식당에 라고 해석될 때는 우리 충고가 되겠죠. 우리는 저 레스토랑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저 식당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 약간 이런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에 반해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You should not use those words.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같은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한테 굉장히 심한 욕을 했어요. 그것을 담임 선생님이 들은 거야, 우연히. 그럼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너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일이 아니잖아. 심한 욕을 했는데.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런 상황 때처럼 의무를 나타냄으로써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must, have to, should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 순서대로요. 요 순서대로 보면 의무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must가 의무가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should가 제일 의무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외운 방법을 소개해 주고자 하면 우리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적었잖아요. 이 옆에다가 이 뜻도 적어 놓을까요? 뭐뭐 해야만 돼. 뭐뭐 진짜 뭐뭐 해야만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야. 뭐뭐 해야만 돼. 이런 의미. have to 우리 뭐뭐 해야 한다로서 must랑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괄호하고 뭐뭐 해야 돼. 해야만 돼. 해야 돼. 조금 의미가 약해졌죠. 그리고 우리 should 옆에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적었는데 이 옆에다가 해야지 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거 하는 게 좋지, 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must는 우리 해야만 돼 라는 느낌, have to는 우리 have to, has to일 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must랑 같이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뭐 해야 돼, 살짝 약한 느낌. should는 뭐뭐 해야지 라고 해서 더 약한 느낌으로 된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must, have to, should 조동사 3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31쪽 문제랑 워크북도 잘 풀어보시고 우리 친구들 분명히 131쪽에 C번 같은 경우 또 문법적으로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선생님이 배운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한 내용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 컨셉 노트에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